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신스틸러 돌아왔습니다. 김신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역시 그 신스틸러 하면 우리 김신혜 씨가 네. 임신혜 하면 신스틸러 이렇게 네. 말하자면 이렇게 되시는데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주역입니까? 악역입니까? 네, 뭐부터 주역 합니까? 먼저 주역부터 합니까? 하도록 할게요. 네, 주역. 자, 오늘 주역의 테마는 뭐예요? 네. 우리 주역의 테마를 제가 안 보냈네. 오랜만에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하니까. 네, 정말 이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 위기에서. 목소리를 외치는 자들. 위기 이렇게 속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외치는 네, 사람들. 네. 오늘 5위부터네요. 네, 5위부터는. 네, 5위는요. 박결 왜 국민의힘의 청년위원회. 네, 이번에 이제 추석 마지막 날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기사 좀 보여주시면 사퇴했더라고요, 박결. 네, 사퇴했는데 저는 이제 이 사퇴를 계기로 중앙청년위원회라고 저도 사실 정치의 시작을 중앙청년위원회로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A부터 Z까지를 모르세요, 사람들은. 이 당의 중앙청년위원회가 기사에 나오는 건 알지 몰라. 네, 그냥 관심도 없고 근데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3040, 20의 지금 민심을 다 놓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홍보물 논란으로 이제 박결 국민의힘 청년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정계 은퇴를 했는데 사실 이건 저 조금은 좀 그랬어요. 왜냐면 정계 은퇴까지 중앙청년 아니 그것도 있고 이 중앙청년위원장의 정계 은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사실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국민의힘이 이 청년 하나를 앉지를 못하고 그 카드뉴스 논란으로 이렇게 되는 점은 참 너무너무 아쉽고 청년들은 분노가 난다 이런 얘기로 일단 시작을 드리고요. 좀 이 A to Z를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를 하셔서 일단은 중앙청년위원회가 당에 이제 중앙청년위원회, 중앙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이렇게 세 개가 당내는 이제 그래도 어떤 공식적인 조직인데 중앙청년위원회가 강용석 전 의원이 중앙청년위원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그때 네, 강용석 청년위원장과 그다음이 오신환이었거든요. 오신환 청년위원장 둘 딱 거기까지가 중앙청년위원회에 아주 핫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중앙청년위원장은 곧 국회의원 신인 후보 이렇게 되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위상 왜냐면 모든 조직은요 그 조직의 대장이 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 힘을 받는데 그때 딱 오신환 위원장까지 하고 그 이후의 중청은 이제 친위 부대 내지는 운전 조직 뭐 아무 때나 부르면 그래서 별명이 중앙청년위원회 스스로들도 각티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새누리당 때 뒤에다가 뽑았을 때 막 뽑았으냐 해가지고 각티슈라고 써놓기도 했었어요. 근데 각티슈 뽑듯이 그냥.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번 논란은 저는 이정현 당대표 시절에 중앙청년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그 청년 조직을 쫙 봐왔고 각티슈란 말은요. 제가 물티슈를 제가 얼마 전에 샀는데 다이소에서 사요. 왜 그러냐면 뭐 좋은 제품 뭐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1,000원이면 됩니다. 그냥 어차피 닦는 거거든요. 뭐 내 몸에 닦는 물티슈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아무 데서나 아무 시절에 아무나 드려요. 그냥 소모품이네. 소모품이에요. 쓰고 버리는 거네. 그렇게 전락을 했고 그 중앙청년위원회를 통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의 최고 문제입니다. 누가 쓰고 버려지길 바랍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요번에 예를 들면 박결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박결을 잘 알고 개인적으로는 뭐 또 연설을 잘하고 용기 있는 면들이 있어요. 훌륭한 청년이죠. 우파 본진에.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라운지 리버티를 열었을 때 저랑 청년 솔로 파티라고 해가지고 우파 청년 이 남녀 이렇게 연인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고성국 TV에 제가 출연을 또 연결을 하기도 했었는데 요번에 중청위원장을 맡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만큼 본인이 창당까지 하고 했지만 이 정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정무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중앙청년위원회 조직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려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청년들을 소진하고 너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진 안 나군요. 이재빈, 김금비, 누구 있는데요. 이재빈 청년은 제가 청년 바람 포럼 할 때도 알았지만 나머지 두 청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혀 이 판에 있지 않던 누군가를 또 이렇게 픽을 한 거거든요. 그것이 일단 전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면 모든 것은요,
그 훈련이 돼요. 네. 그리고 눈치가 생기고 또 정치 안에서 이런 어떤 행동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이게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되고 하는지 이제 그걸 익히게 돼요. 여러 가지 방식. 그리고 이 모든 위치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위원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제 모든 순간에 위원급인 친구가 있고 어떻게 해도 부위원장급인 친구가 있고 조금 나뉘어요. 왜냐면 같은 걸 해도 조금 더 잘하고 준비를 된 사람들을 또 자질이 또 네. 보여요. 네, 그리고 금방. 여러 가지 뭐 스펙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앙청년위원회는 전혀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년위원장 새로 선임이 되면 거기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번에 카드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면으로는 카드뉴스가 모르시는 분들 네, 한번 계시니까 카드뉴스 기사를 좀 보여주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세 가지가 논란이 된 건데요. 그 한 명은 이제 어머님이 목사님인데 네. 그 세 개 딱 카드 사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넣었군요. 네.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네.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제 왜냐면 근데 이런 겁니다. 카드 뉴스는 얼마든지 이 위원 부위원장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카드뉴스라는 거예요? 그거 홍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이 중청 A to Z를 말하면서 이거를 픽한 지금 기자가 이걸 갑자기 추석 마지막에 기사를 쓴 거죠. 네. 그리고 이 숨은 의도는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학교에서 학생회를 해봐도요. 학생회 내부에 전 학생회와 다음 학생회가 있어요. 피바람이 붑니다. 제가 한국영재학교 이제 상담 선생님을 했었는데 그 카이스트에서 전 그 학생회를 내치려고 탄핵을 시키려고 밤에 모의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첩자를 보내서 녹음을 따서 거기서도 공작 정치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치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게 접근을 하는데 저 자리를 저 사람을 빼야 내 자리가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고등학생, 중학생도 그거를 합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나중에 그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제가 다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에서 예전에 이제 고등학생들의 얘기인데 물론 그 친구들은 너무 뛰어나요. 영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이 여러 가지 요 상황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밝혀지는 거죠. 박결이나 이 국민의힘의 청년위원회는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지금 현 비대위원들 뭐 조성은까지 이렇게 언급이 됐었던 그 등등에선 불편한 존재예요. 그리고 김세연 이게 왜 갑자기 그리고 진중권이 갑자기 세게 발언을 하면서 진중권과 함께 책 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청년 특위라고 말하면서 거기 멤버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이 친구들이 그래도 우파 본진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 친구들인데 이 트레이닝이 안 된 거예요. 네. 정치인들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때묻지 않은 때묻지 않은 청년들이죠. 덜 묻은 거죠. 우파 청년들, 그냥 우파 청년들이에요. 네. 근데 왜냐면 그 우파 청년들이 불편하죠. 근데 추석 마지막 날 이 기자들에게 흘러간 그렇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중앙청년위원회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이슈고요, 사실은. 그리고 민주당 이 이슈에 민주당은요 지금 장경태라고 예전에 청년위원장이 있었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동대문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저랑 같이 방송하던 남자 지금 한 명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청년위원장이 됐어요. 네. 거기도 지금 민주당에 얼마나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서로 난리도 아닌 싸움이 있거든요. 그거를 덮기 위해서. 왜냐면 프레임입니다. 근데 그쪽 내부의 이야기는 싹 없고 이걸 띄우고 바로 민주당 청년위원장 결정되었습니다. 기사가 나요. 저는 이런 것들을 왜 읽냐면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최고 활동 많이 하는 새 청년이 있는데 그 새 청년과 저는 방송을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것. 이건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보수 정당에게 꼭 말하고 싶은 건데 그들은 방송이든 어디든 내보내면 반드시 그 위치에 씁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로 내 매니지먼트에서 키울 애만 키워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뭐냐면 뭐 아버지가 있고 뭐 뒷단이 있고 이랬던 친구들의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거예요. 저 민주당은 그렇게 키워봤자 예를 들면 조국의 딸을 어디다 올려요. 뭐 강경화의 아들을 올려요. 그럼 그 민주당 청년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거의 개고생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애들을 그중 하나가 장경태라는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의원직을 줘요. 그러면 열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파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파는 지금 이게 이제
가장 강렬하게 다른 면인데 거기 내부 싸움이나 거기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사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기사가 다 끝났고 거기 그냥 덮고 거기 하나 결정됐다로 이쪽을 폄하시킬 걸 찾다가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자료를 줬다 생각해요. 아, 내부에서. 네, 왜냐면 이거 중앙청년회를 기자들이 와서 보지를 않아요. 아니 그리고 그 박결의 그 뭐 카드뉴스 그게 큰 뭐 잘못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당연하죠. 아 근데 이런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면 중앙청년위원회를 키우고 싶고 정말 청년 정치인을 구의원, 시의원이라도 만들고 싶으면 의원하고 배당이 돼야 돼요. 의원들이 가끔 밥이라도 사주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해보면 제가 중국어 동아리를 했는데 중국인 선생님을 저를 배치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게 망가지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선생님이 밥도 사주고 야 그거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아 하면서 지도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중앙청년위원회는요 지도를 안 해줘요. 내버려 둡니다. 왜냐면 곧 교체할 거기 때문에. 그거 박티슈니까. 매순간 교체. 뭐. 근데 이번에 이거를 이렇게 추석 마지막에 이렇게 물매를 하면서 그나마 박결 위원장은 최근에 이제 위원장 된 사람들 중에는 좀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치를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모여라. 이 이슈 덮으려고 바로 또 여성 아카데미를 만들거든요. 40만 원에 아카데미에서. 근데 거기 아카데미 출신 중에요. 한 명도 공천받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은 잘 들으십시오. 왜냐면 저도 이게 남아있는 애정인데 누가 이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돈을 들이고 고생을 하는데 단 하나의 공천도 되지 않고 실제 현실 정치에 참여가 안 되는데 그거 허수거든요. 그 소문이 날 대로 났어요. 왜냐면 김세연이랑 김영호가 어제 또 갖다 쓰거든요. 김미균 같은 여자, 조성은 박지원 새끼인 박지원 키즈인 조성은 같은 애. 어디서 갖고 오는데 얘네들 전혀 아카데미 출신이거나 중앙청년회, 중앙여성위원회 출신이 아니거든요. 네. 매 순간 심지어는 민주당 출신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그 우스갯소리가 야 공천을 받고 싶으면 민주당 당원으로 한참 활동을 하다가 일로 넘어와 전향을 해. 그러면 몸값 높여서 일로 올 수 있어. 그것이 이제 제가 왜 A투지들하고 말을 하냐면 중앙청년위원회, 중앙여성위원회 완전 개편을 하시고요. 일단은 각 티슈로 쓰느니 10명만 키우십시오. 왜냐하면 BTS 어쨌든 지금 막 문재인 정권의 또 어떤 역할로 하는 것에 비판이 있지만 BTS 그 몇 명이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몇 명을 어떻게 대우하냐를 보고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거거든요. 젊은이의 표는 저는 이제 너무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국민의힘의 당직자와 그 보좌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보좌관들이 가장 소문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중앙청년위원회가 소문 메이커. 이 소문은요. 국민의힘이 당분간 청년 지지를 갖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는. 자, 이거 이제 시청자 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하면 네. 박결이 이번에 이제 사퇴하고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는데 네네. 그 결정적인 계획이 빌미를 제공한 게 그 아까 뭡니까 카드뉴스 하는 게 그 내용이 뭐죠? 카드뉴스 그러니까 세 가지는 세 가지가 그 사진이 그 기사 치면 나오긴 하는데 네. 제가 기사 안 보면 나오네요. 포인트만 얘기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쓴 어떤 여성 대변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취소가 됐고요. 그 한 명은 뭐 육군 땅개 보병. 네, 땅개. 이 친구는 워낙 전투적인 친구예요. 이재빈이라고. 근데 모든 순간에 이 우파 논리로 항상 토론하기 좋아하는 친구예요. 은어로 다 그렇게 쓰는데 그리고 네, 한 명은 또 이제 주식 관련돼서 천당 갈 뻔했다 이런 표현 썼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것을 또 이렇게 쉴드 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뒷단은 어쨌든 당에서 내버려 둔다는 그렇죠. 거예요, 조직을. 그리고 요번에 이 수석부위원장을 했던 이성관이라는 친구는 상당히 정책 연구원이에요. 실제로 유능한 정책 연구원이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번 사실 현직에 있는 한마디로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요번 중청위에 많았습니다. 근데 핵심은 일단 청년위를 각티슈 조직으로 아직까지도 저는 이게 몇 년 전이니까 소모품으로 활용하고 말았다. 그리고 정작 자기 새끼들 키우고 싶은 사람들 지금 뒷단에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사가 바로 떠요. 이게 끝나자마자. 그러면 저는 아까 영재학교 고등학교 때 네. 뒷단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이제 이래서 안 되는 아유. 거야. 안 될 때 이제 우리 근데- 너무 시간 빼지 마. 네, 근데 안 여기 돼, 요 그 어쨌든 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당사를 지금 400억 규모의 네. 지금 마련을 했어요. 국민의힘이요, 예. 네, 그러니까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400억인데 이게 시원스쿨 건물이었거든요. 네. 원래. 근데 거기 그 시원스쿨은 100억을 더 차등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 이 의미가 사실은 이제 일반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게 당사가 그 여의도 욕망의 사거리라고 말하는데 그 욕망의 사거리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죠. 거기 네. 이제 정치에 말하자면 뭐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럴까? 네. 하여튼 그뭐 풍수지리도 아닌데 거기서 네, 이제 네. 유명한 대통령들이 나왔고 네. 거기 있을 때 그 당이 힘을 받았고 그러니까 네. 그 자리가 그런 명당이 요소도 되는 있지만 실제 당원들이요. 어. 집 잃은 슬픔을 갖거든요. 뭐냐면 이 곳이 여의도에서 모여야 할 때 이 위원장들이 그렇지.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뭐 천안 위원장이에요. 그럼 야 여의도 거기로 와. 그래서 그 당원들 30명, 50명 데리고 당사 한번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의도 입성뭐 비슷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될 때, 안 되는 걸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겪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작은 이제 구독자님들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게 별일 아닌 거로 보진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큰 일이긴 하거든요. 여태까지 국민의힘이 뭐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또 저도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쨌든 뭐 어떻게 할래나 보내 하는 시작점에 어쨌든 있긴 있다 이런 예. 표현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하길 바라요. 잘하길 바라는데 아이고 기대는 없습니다. 그게 큰 기대 없습니다. 자, 4위 가겠습니다. 네. 4위는요. 네. 넥스트 서울시장 플러스 네. 넥스트 대권 주자 누구냐? 네, 지금 뭐 네.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왜냐면 이제 서울시장이 6개월 남았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국민들은 지금 아직 사실 그런 큰 기대를 못 갖고도 있지만 그 6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뭐 첫 여성 서울시장 탄생할까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띄워요 언론에서.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지금 뭐 사진으로는 나경원 의원, 박영선 의원, 전 의원 이렇게 장관이죠. 예, 이렇게 띄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윤희숙 의원도 그리고 또 나오더라고요. 조은희 그, 구청장 네. 해서 뭐 어쨌든 서울시장은 좀 여성이 되기를 바라는 지금 언론상의 흐름이 약간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요번에 서울시장을 나오겠다 하는 분들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많아요. 네, 많고 이번에는 반드시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 흐름을 어떻게 바꿔내고 있냐면 지지율 그 지역의 지지율 높은 곳이 시장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지금 여론을 막 만들어요. 언론이. 그거 뭐겠습니까? 부산은 당연히 국민의힘 보수당 쪽이고 서울시는 아직 서울 수도권 부정선거 다 밝혀지지도 않고 이렇게 덮으면서 뭉개고 있으면서 이쪽은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민주당이 이거죠?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그런 지금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좀 이따 악역 때 말씀드릴 텐데 서울도 민주당 후보를 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성추행으로 자살까지 한 그것도 잊었습니까? 국민들이 잊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냥 뭉개고 다시 넘어가죠? 그리고 박영선 저 장관은 정말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이 없냐면 제가 여성벤처협회 임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됐잖아요. 근데 요번에 같이 삽시다라고 어플을 만들었는데 이게 중소기업 뭐 살려보겠다고 만들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업체가 지금 매출이 0원이에요.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왜냐면 무슨 벤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박지원하고 친하다고 장관이 된 이 사람을 추미애가 이상하다고 해서 박영선이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 절대 말이 안 되고요. 이 서울시장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박영선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선이 문제가 많죠. 문제 많죠. 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지금 후보를 뭐 내냐 안 되냐 하는데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면서 동아일보 기사 오늘 슬쩍 띄웠거든요. 어제 절대 내서는 안 됩니다. 예. 진짜 본인들 당원 당규 바꾼다고요? 그런 정당이 매번 당원 당규를 문재인이 말한 게 매번 바뀌고 조국이 말한 게 바뀌는 그런 아니 뭐 거에 저쪽에 뭐 누가 나오든 뭐 그거야 뭐 신경 쓸 거 아니고 이 우파에서는 누가 거론되고 있어요?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조은희 구청장이 서초구청장 본인이 하겠다 일단 지금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윤희숙, 권영세,
뭐 그동안 서울 의원인 분들은 거의 이제 박진 의원도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박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왜냐면 박진 의원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 의원들이 나올 때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현 자리를 빼고 나오는 거고 거기가 재보궐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 의원이 아닌 순이 우선이 될 것 같고요. 현 의원들이 나올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 현 의원이 빠져나와도 우리 쪽이 당연히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강남이니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곳은 좀 할 수 있지만 전혀 어려운 데에서 됐는데 이번에 빠지면서 의원수 한 명이 줄어드는 곳은 그건 이제 자기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염두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또 김세연 이런 사람들 김세연, 김용태가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아니요. 며칠 전에 했나요? 김세연.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다. 그래서 왜냐면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본인들은요 국민은요 개돼진 거예요. 그리고 이 광화문 이렇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제 인상성으로 막아버리면 본인들은 또 이제 슬슬 뛰어보는 겁니다. 계속 언론에. 근데 절대로 국민들 잊지 않고 있고요. 본인들 공천에 책임이 있고 말도 안 되게 당을 망쳐놨던 사람들 더 이상 언급해서도 안 되고 김세연, 김용태 이런 분들은 서울시장 언급도 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급하면 괜히 띄워주는 거예요. 기사에 계속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또 나경원 의원도 아마 슬쩍 있고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부산에 이제 그때 서병수, 박형준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산 그거 사진 좀 하나 먼저 보여주실래요? 부산의 지지율 그 사진을 하나 파란색 배경의 사진을 보내드린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아시아경제에서 또 이 경남매일 시사 경남에서 의뢰해서 나왔던 건요. 서병수 1위. 지금 19.6. 그냥 서병수 지명도가 있으니까. 네, 전 시장이 1위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서병수 시장 시절에 부산 시민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조직 관리를 부산은 그냥 너무 바닥을 깔아놨어요. 근데 이현주 의원은 지금 간 거 치고 인지도 높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2위는 이현주 의원, 김영춘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미가 없고 민주당인데. 뭐. 근데 이제 서병수 의원은 지금 현 의원이긴 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갑자기 여기에 이제 예전에 뭐 박형준 띄워보고 김세현 띄워보고 그러다 여론 안 좋으니까 싹 내리고 지금 갑자기 김무성이 자신을 올립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요. 부산시장 나간다고요? 네, 지금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기사 이제 보십시오. 내일입니다. 예, 김종인 8일 김무성과의 첫 만남. 부산시장 보선 조율이 주목된대요. 아니 근데 누구를 내보낼까 지들끼리 하겠다는 거지 자기가 나가겠다는 건 아니겠지. 제가 이 김무성과 함께 모임하고 있는 이제 추나추동이라는 모임을 하는 분에게 들었는데 욕심이 있대요? 언제든 그러니까 언제든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왜냐면 아닐 거야. 저는요 이 지금 이봉규 박사님만 해도 국민이고요. 정말 그 욕심이 없고 야욕이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정말 국민으로서 외칠 수 있는 걸 외치고 이러시지만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여기서 내가 100명에게 욕먹어도 이 자리를 갈 수 있어? 하면요, 눈 딱 감는 게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슬픈 거예요. 지도자와 정치인은 달라요. 지도자가 없는 세상이라고 저는 지금 느껴지는데, 이게 지금 김무성과 김종인이 지금 이게 만날 그림입니까? 근데, 김종인은 김무성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제가 느낄 때는. 그리고 이 시점에 어쨌든 보십시오. 아까 권력이요. 서로 이 정치판에서는 편도 없고 적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김종인의 강렬한 꿈은 김종인은 부산시장이 아니에요. 본인은 대권주자가 되고 싶거나 미친 킹메이커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러고 돌아가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김무성이 예를 들면 애매한 킹메이커예요. 근데 다른 데로 빠져준대요. 그러면 김종인이 그걸 싫어할까요? 저는 이 심리 분석을 그런데 김무성이 입장에서 부산시장이 뭐 당대표까지 하고 그런 사람이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산에 서울시장이면 또 몰라도 부산시장을 해서 자기가
체급이 완전 낮아지는 체급이라고 건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전 부산 시민이어서 아는 부산 시장이 되면요. 내 새끼들을 챙길 자리가 그건 뭐 있지. 수두룩 쭉쭉입니다. 지금 자기 어떤 면에서는 이제 탄핵 찬성했던 그리고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그 계열이 지금 오죽하면 자신들이 나가서 개혁을 성공을 못 시키고 이래저래 황교안 대표 뒷공문이 쫓아와서 여기 내쫓고 이제 들어와서 지금 따리를 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종인이란 위원장이 그들이 생각할 땐 지금 제일 편한 캐릭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내에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을 본인들 설득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실질적으로 조금 물어봤던 게, 좀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만 좀 확실하게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할 마음은 없냐. 물론 직접적인 의중은 아니지만, 그럴 마음이 없대요. 저는 거기서 저도 사실은 화가 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과 청와대, 여기는 이제 욕이 100이면, 여기도 50 이상은 계속 욕이 가는 이유가. 50이 뭐야? 한 80은 돼 같아. 한 80은 돼 아주. 너무 승질이 나죠. 왜 그러냐면 이들은요 지금 그냥 또 보세요. 요번에 뉴스 언론상에 재인선상 하면서 결국은 광화문 뭐 태극기 집회 아스팔트는 결국 허수였다. 얼마나 그 전부터 외치던 거예요. 제일 김무성 외치던 거잖아요. 유튜브는 의미 없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던 그들이 이거 지금 기사에 띄워서 첫 만남 무슨 첫 만남이겠어요. 이미 다 만났고요. 근데 김무성 여러분 만약에 부산시장을 마음이 이만큼 두고 노린다면 진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 진짜. 그게 뭐냐죠. 진짜. 그게요. 박사님 이제 꿈도 깨. 박사님 꿈을 깨야 되는데 이들은 보십시오. 어차피 김세연, 김용태가 김무성이 먹을 욕을 먹어줬어요. 그러면 어차피 자신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있거든요. 근데 김무성이란 사람은 매번 왜냐면 이현주가 이 정도 올라와? 이현주가 이 정도로 올라와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기는 부산에 자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전국 여론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느낄 때 이 기사가 저는 무서운 게, 김무성이 이제 이거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자기가 유승민을 대통령 어떻게 만들어요? 유승민은 이미 망가진 상품이에요. 그리고 그러기엔 너무 알려졌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정계 은퇴 하라니까. 정계 은퇴를요. 말이 김무성이라는 존재는요. 존재 자체가 논란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옛날서부터 깔끔하게 은퇴하는 것이 애국이다. 그런 게 애국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또 돌고 기사가 나오고 이러니까 보수 우파를 자꾸 흔들어 놓는 거야. 뭔 부산시장이야 또. 아니 그들은요 지금 계속 긁어놓는. 저도요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저 만나자고 연락들이 와요. 이번 이거 재인산성 끝나고 나니까 왜 연락들이 오겠습니까? 그들은요 모든 방식을 통해서요 이쪽에 분탕 날 수 부정선거 지금 막 여론조사도 이상한 여론조사가 이 유튜브 상에 돌고 있는 게 당신에게 더 관심 있는 것은 1번 박근혜 대통령 석방, 2번 부정선거. 그걸 지금 돌리고 있어요. 우파 진영 이런 커뮤니티들에. 나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저도 이제 봤어요. 그냥 궁금하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높아요. 부정선거가 10% 차이로 낮아요. 만약에. 뭐지? 이런 여론을 왜 자꾸 만들지? 저는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 이런 느낌들 저는 항상 누구도 믿지 않으면서 이런 약간 느낌을 보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여기는 보세요. 이게 김무성은 전국적으로 욕을 먹지만 부산에서는 욕을 하면서 찍어주거든요. 이미 LCT 문제부터, 왜냐면 저는 이게 부산 시민들에게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옳고 그른 선택을 하는 시민이 많아지면 이 민주주의가 삽니다. 그리고 중우정치가 안 돼요. 근데 이래저래 그래 어차피 이제 오거돈일 때 아주 그 부산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김무성이란 사람이 와서 우리 부산 경제에 도움이 돼? 그래서 먹고 살아? 그 사람 어차피 돈은 많잖아. 우리 뭐 이거 이렇게 해서 더 사업 예를 들면 센텀시티가 부산의 어떤 센텀시티하고 해운대 마린시티가 부산 시민들의 그냥 그 해외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누가 했냐면 배덕광 의원이란 사람이 했어요. LCT로 감옥에 갔던. 배덕광 의원이 누구냐면 김무성 꼬붕이에요.
그리고 세무 담당하던 세무사예요. 거기는요, 이게, 아주 얽혀 있습니다. 상상도 못해요. 이 서울 시민들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 다르고요. 저도 이게 부산에 4년 정도 살다가, 왔기 때문에 이 기사를 저는 이거 다른 사람 다 스쳐 지나가는 기사인데요. 저는 이걸 너무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보수가 이제 네. 자꾸 망가지는 망가집니다. 거예요. 정계 네. 은퇴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좀 네. 제발 좀 은퇴하시라니까 자꾸 망가집니다. 이 네. 마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 진짜. 잘 보십시오. 예,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네. 그래서 대권 주자 얘기는 네, 대권 어쨌든 주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이제 누가 떠오르? 많이 얘기 나오는 거는 그 기사 보여주시면 안철수, 홍정욱, 김동연 이 기사가 이제 떴는데 홍정욱은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또 모르나? 아이고, 참. 모르겠어요. 근데 홍정욱 얘기가 애국 진영에서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안 거예요. 저희 애국 진영에 열심히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번에 이 참담함을 보면서 자식들 이제 아들하고 사위한테 물어봤대요. 아들하고 사위가 문재인을 찍은 사위예요. 엄마 아빠는 엄청나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요번에 추석 때 솔직하게 털어놨대요. 도대체 니네 문재인이 아직도 좋으냐? 이 난리가 나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하고 딸하고 사위가 홍정욱 이 얘기 홍정 얘기를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딸하고 사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솔직히 엄마 아빠 볼 때는 문재인이 죽일 놈이죠.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정도가 밝혀졌는데도 거의 3, 40대예요. 그 사위하고 딸이.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추미애랑 조국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빨리 갈아치우면 될 것 같지만 문재인 전 정권은 그런 일 없었어요. 이게 3, 40대 애국 진영에 아주 활동하시는 분의 자녀의 입에서 이번에 추석 밥상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여기 목을 잡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너무 충격받았대요. 아들, 딸하고 그동안 대화를 멈추고 살았는데 사위까지 문재인이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얘기 막 다 끄집어낸대요. 그게 지금 젊은 세대들인 걸 알면서 내가 내 자식도 설득을 못 하는데 오만 활동은 했구나 하면서 저한테 나 어떻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활동을 해야 돼 이제 애국 진영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홍정욱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서 홍정욱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나왔냐면 물어봤대요. 그러면 홍정욱은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 딸하고 사위는 홍정욱이면 뽑죠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저 상품성이 있는 거 상품성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무슨 관점에서 보냐면 상품성은 문재인도 있었고 홍정욱도 네. 지금 있죠. 그런데 문재인은 질기고 독해. 맞아요. 홍정욱이요 대권 주자로 올라서면은 그 감당을 못 한다니까. 저 그릇으로 알아요. 저 그릇으로는 저 난리에 아이고 황교안도 감당을 못했고 반기문 다 고건 진짜 날고기는 사람 홍정욱은요. 문재인 즐기고 문재인은요 진짜 즐기기가 세상 정치인 중에 역사의 상으로는 제일 즐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맞아요. 홍정욱은요 상품성은 무슨 얼굴 잘생기고 하버드에 천만에야 나오는 순간 그거 못 견딘다니까. 몇 달을 못 갈 건 몇 달을. 그래서 안 돼요. 안 돼. 이게 괜히 본인도 그걸 알아. 네.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는 거야 본인도. 맞습니다. 그 감당할 네. 말하자면 자기가 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본인이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홍정욱 얘기를 안철수 얘기를 슬쩍슬쩍 나오는 이유는 초기 상품. 왜냐면 우리가 백화점도 명품이 안에 있지만 초기 상품부터 입구를 들어와야 이 백화점에서 그 물건을 결국 픽하잖아요. 초기 상품이 쪽팔리면 안 들어오거든요, 입구까지. 그러니까 입구로 저는 일단은 그나마 다행이다. 왜냐면 저는 입구 상품으로 하여간 비호감 이미지들이 있는 거는 아니 서울시장은 한번 상품성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서울시장으로 올라도 저쪽에서 물고 뜯고 지랄을 할 텐데 그래도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정욱 씨가. 근데 대권에 나오는 순간 저기는 완전 풍지박산, 집안 자체가 풍지박산데. 그거를 알아서 저분도 그동안 그걸 피해왔죠. 보호해줘야 돼. 문재인하고는 할래. 거기는 정치란 건 전쟁입니다. 거기는요 문재인은요 아우 아들 딸 난리 다 나와도 그냥 누나가 꾸벅 안 하잖아. 꾸벅하고 아우 독하기가 아우 징그럽습니다. 안돼 징그러워. 네 이해가 좀 되네요. 그다음에 김동연은 이제 경제부총리 한 사람. 네. 저쪽 얘기죠. 저쪽. 경제 카드 어쨌든
지금 요 시기에는 이렇게 이제 띄워보는 거겠죠. 띄워보는 거. 근데 어쨌든 이후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분명히 보수의 후보가 대권 후보가 이제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반드시 정해져서 우리가 대권을 가져와야 한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의 문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장악이 다 됐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은 정말 식물 대통령입니다. 누가 되든.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좀 이따 뭐 말하겠지만 트럼프 나오나 이 플러스 알파 된 사람을 원해요. 국민들이 강하게 뭐 적이든 뭘든 KBS가 문재인의 장악된 나팔수든 말든 내가 할 말을 하잖아요. 국회가 다 장악되고 뭐가 돼도 할 말을 하고 해산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의미에서 누굴까? 홍정호는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니라고. 독하지 않아요. 네. 야, 이렇게 입구 상품. 이렇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네.